스포츠판을 뒤흔들 충격적 컴백.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한 도전자 윤태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재도전은 단순한 리벤지 매치가 아닙니다. 지난 시즌 압도적인 실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13위에 머물렀던 비욘의 예선진이라는 감성적 꼬리표를 스스로 찢어낸 냉철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해킹 프로젝트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이미 피닉스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캠페인은 감정의 기대는 복수극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설계로 이루어진 트로트판 월움의 산물입니다. 그녀의 무기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를 이해하는 전략이며 이 전략이 미스트롯사의 판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승률을 가르는 5가지 충격적인 분석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과거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아픔과 서사를 연료 삼아 시청자의 동정표를 끌어모으는 것이 핵심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이는 휴머니즘 마케팅의 고전적인 성공 사례였지만 윤태화는 이 전통적인 문법을 완전히 거부하며 전략적 감정 절제를 선언합니다. 지난 시즌 그녀에게 부족했던 것은 노래 실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수를 제압할 전략 부재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감정적 과세로 정의했습니다. 즉, 눈물을 흘릴수록 오히려 시청자들의 공감 피로도가 높아져 득표로 이어지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는 감성 소비의 포화 상태를 반영하는 데이터였습니다. 윤태화의 재도전은 나는 더 이상 아픈 사연의 참가자가 아니라 불사조처럼 다시 올라온 아티스트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리브랜딩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리브랜딩은 시각적으로도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흑색과 적색이 조화를 이룬 미니 한복 드레스는 단순한 의상 변화를 넘어선 비언어적 전략 브리핑입니다. 흑색은 과거의 슬픔과 좌절을 극복했다는 선언이며 적색은 불사조처럼 타오르는 에너지와 승리에 대한 열망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슬픔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압도적인 에너지와 표정 연기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방식은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에게 동정이 아닌 존중을 요구합니다. 한 연예계 평론가는 윤태화의 재도전은 감성시장에서 전략시장으로의 트로트 오디션의 진화를 상징한다. 그녀의 이번 목표는 힐링이 아니라 승리이며 무대가 곧 전술 교본이 되었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마스터들의 평가 태도까지 바꿔놓습니다. 감정적 호소에 흔들리기보다 기술적 완성도와 무대 장악력이라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게 만들며 윤태화에게 유리한 평가 환경을 스스로 조성합니다. 이처럼 감성을 빌려오되 감정에 기대지 않는 그녀의 새로운 포지셔닝은 수많은 경쟁자가 감정 소모전을 펼치는 초반 라운드에서 이미 심리적 우위를 선점하는 압도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트로트 오디션의 역사적 전환점을 알리는 충격적인 선언이며 모든 참가자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게임의 룰입니다. 그녀는 이제 트로트계의 전략가로 불립니다. 윤태화의 진정한 파워는 무대 위 완벽함을 넘어 방송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신뢰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미스트롯 이후에도 다양한 지상파 및 종편 채널의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에 꾸준히 기용되어 온 현역 아티스트입니다. 방송 생태계에서 꾸준히 불린다는 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현장 안정성과 흥행 기대치가 검증되었다는 신뢰의 신호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그녀가 곧 안전한 주기자, 고정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시즌에서 흔히 등장하는 바이럴 스타형 신예 참가자들은 순간적인 화제성으로 시청률을 급등시킬 수는 있지만 무대 완성도의 기복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편집의 흐름을 깨뜨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오디션 스타들은 불안정한 무대 매너나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제작진에게 40% 이상의 편집 리스크를 안기기도 합니다. 이 리스크는 곧 방송시간 연장 및 재편집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면 윤태화는 완벽한 기술력과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무대의 퀄리티를 담보하는 고성능 카드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그녀는 편집의 서사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라운드별 무대의 평균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직한 축입니다. 소위 프로듀서 신뢰 지수에서 그녀는 경쟁자들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이 지수는 자연스럽게 유리한 무대 배치와 충분하고 안정적인 편집 분량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무대는 항상 프로그램의 골든타임에 배치되어 시청률에 최대 기여를 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이 기본값은 그녀에게 무서운 자산입니다.
신인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윤태화의 기본값은 그녀를 강력하게 지탱하는 실점 방어 능력이 됩니다. 라운드가 깊어질수록 이 기본값은 누적 점수에서 견고한 리드로 변환되어 그녀를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구조적으로 가장 무서운 다크호스가 아닌 가장 예측 가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백스테이지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그녀의 안정성이 곧 방송국의 장기적인 ROI를 보장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미스트롯 시리즈는 흥행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 시즌마다 평가 시스템의 가중치에 미묘한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미스트롯 4에서는 마스터 점수의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는 미스트롯 3 결승에서 마스터 점수가 전체 점수의 50.1%를 차지하며 최종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로그램이 실력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을 꾀하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투표의 변동성을 제어하고 음악적 완성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확립하려는 제작진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스터 점수는 시청자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적 안정성에 쌓입니다. 윤태화가 미스트롯 2 예선에서 보여준 완벽한 호흡 조절과 하나 허투루 흘리지 않는 라이브는 바로 이 마스터 점수 구간에서 최상위권 잠재력의 인증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단순한 기교가 아닌 깊은 공명과 정확한 음정 처리라는 라이브 무대의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특히 고음 처리의 안정감과 감정선의 절제된 표현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기술적 안정성의 세부 분석. 윤태화의 기술적 안정성은 단순한 고음 능력이나 성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최고점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 즉 압박하에서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트로트 오디션의 라이브 환경은 예상치 못한 음향 변수, 무대 동선, 그리고 시간 제약 등 극도의 압박을 유발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음정 이탈이나 박자 실수 없이 매번 동일한 퀄리티의 퍼포먼스를 재현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의 무대가 30% 이상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후반 라운드에서 치명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합니다. 그녀의 다이내믹 컨트롤 능력, 즉 속삭이듯 작은 소리부터 폭발적인 고음까지 음량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마스터 점수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완벽한 기술의 재현성이 그녀의 승리 공식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만약 마스터 점수 가중치가 6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윤태화는 매 라운드 경쟁자들이 넘기 어려운 스코어 플로어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그녀가 대중투표에서 일시적으로 뒤처지더라도 마스터 점수라는 안전망을 통해 항상 상위권에 머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초반에 폭발적인 인기로 바이럴을 얻는 유형이 아니라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실수 없이 꾸준히 평균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를 점수로 잠그는 구조적 킬러 타입입니다. 평균의 힘의 수학적 우위. 오디션은 최종적으로 누적 점수로 승패가 갈립니다. 분석가들은 단 한 번의 폭발적인 무대로 100점을 받는 참가자보다 매 라운드 평균 95점 이상을 유지하는 안정성이 최종 무대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5라운드에 걸친 마스터 점수 합산에서 경쟁자 A가 의로 총 470점을 기록할 때 윤태화가 매 라운드 95점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로 총 475점을 얻게 됩니다. 이 작은 5점의 차이는 투표에서 경쟁자가 극복해야 할 심리적 장벽이자 극복 불가능한 기술적 격차로 작용합니다. 마스터들이 점수를 부여할 때 이전 무대 대비 성장세보다는 안정적인 고점을 유지하는 참가자에게 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는 경향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점수 메커니즘은 윤태화의 강점이 프로그램의 승리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최적화된 환경이 도래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시청자는 감정에 흔들릴 수 있지만 마스터 점수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누적되는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윤태화의 완벽한 전략 지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아는 단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최종 결승 구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팬덤 동원력입니다. 미스트롯 2에서 그녀가 13위에 머문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이 투표력은 실력의 격차를 문자 투표의 물량 공세로 좁혀버리는 가장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최종 라운드의 문자 투표는 마스터 점수의 누적 리드를 최대 30%까지 상쇄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는 팬덤 규모가 최종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마스터 점수가 높아도 결승에서 팬덤 규모가 압도적인 경쟁자가 등장하면 누적된 리드가 단숨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기반의 짧은 클립 하나로 폭발적인 파급력을 얻는 바이럴 스타형이 나타날 경우 윤태화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그녀의 승률이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투표 전쟁 구간에 대한 치밀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윤태화와 그녀의 팀이 해야 할 일은 무리한 감성 소모가 아닙니다. 이는 팬덤의 결속 강화와 참여 동선 단순화, 그리고 응원의 열기를 결승까지 지속시킬 전략적 설계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호소 이상의 조직공학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지지층의 투표 동선을 노년층 팬덤까지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극도로 단순화하고 투표 동료 메시지의 정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팬덤을 핵심 전도사로 활용하여 잠재적 시청자들에게 투표 방법을 교육하는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합니다. 윤태화의 승률 분석 모델은 그녀가 이 팬덤 조직화라는 마지막 단계를 완벽히 수행하여 문자 투표가 시작되기 전 이미 결승권 리드를 확보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 리드는 투표 강자들의 맹렬한 추격을 견딜 수 있는 철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제도자는 투표에 힘이 작동하는 구조적 약점을 스스로 보완하는 실패를 학습한 가장 완벽한 리벤지 시나리오의 실행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투표 시스템까지 아우릅니다. 마스터 점수와 구조적 안정성으로 중반 라운드를 지배할 수는 있지만 최종 우승을 위해서는 캐릭터의 완성도와 서사의 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태화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전략적 과제는 장르 확장입니다. 그녀의 주특기인 트로트 발라드는 감동적이지만 결승 구간에서 캐릭터가 단조로워져 시청자들의 음악적 피로도를 유발할 수 있는 트로트 발라드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승까지 가려면 그녀는 완성도를 유지하되 색을 넓히는 무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댄스 트로트, 퓨전 국악, 그리고 스토리텔링형 무대까지 섭렵하여 카메라가 사랑할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기술적 혁신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트로트 곡에 현대적인 사운드 디자인을 결합하거나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무대 연출을 시도함으로써 트로트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구자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러티브의 이동입니다. 과거의 눈물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기술적 혁신과 무대 진화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이는 전략가의 승리라는 현대적인 서사로 대중의 공감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압도적으로 성장한 실력을 단지 잘하는 것이 아닌 역경을 딛고 오디션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까지 분석하여 초월한 아티스트의 지능적인 여정으로 번역하여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윤태화는 이미 우승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최종 열쇠인 팬덤 조직화와 완벽한 무대 진화가 결합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진이 아닌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준비된 승리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전략은 결승 무대의 마지막 곡 조명 아래 선 윤태화가 숨을 들이마시는 그 1초에 집약됩니다. 그 1초에 쌓여있는 것은 단순한 노래 연습량이 아니라 지난 실패를 분석한 냉철한 전략 설계도의 완성본입니다.